안녕하세요. 네, 지퍼너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 달에 마늘밭에 꼭 해줘야 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늘을 열심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4월 달이면은 저희는 한지역 마늘이다 보니까 의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난지형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난지형은 한지형보다는 한 달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꼭 그 날짜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지형 마늘, 저희 의성 마늘이 지금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릴 거 키는 평균적인 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cm 정도를 자랐습니다. 마늘이 자랐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4월 달에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병해충 방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야산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놔두게 되면은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거 개량을 해서 만든 이런 마늘들 같은 경우에는 병해에 약해요. 병해에 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마늘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한 마늘로 종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늘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마늘 주화를 그거를 심어서 그 다음에 통마늘로 만들고 또 그거를 심으면은 쪽마늘이 돼요. 그 종자를 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종자를 바꿀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병해에 강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 과학적인 부분에서 농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개량 그리고 개량 품종 이런 그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품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병에 약해서 3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마늘이 한정 마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지만은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은 이런 토양에 있는 충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친환경 자재라든지 혹은 일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친환경 자재로는 제가 이제 쓰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 공시 병해충 관리용 자재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요. 토양 개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요거 유기농업 자재, 예, 이렇게 해서 메소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리코데르마라는 이제 곰팡이를 이용하는 미생물 이제 병해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공시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이제 탄저인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살균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영양제는 제가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노도섬이라고 해조 추출물 들어가 있고 각종 미네랄이 총 107종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친환경 자재인데 이것도 이제 히카리 골드라고 보시면 소주박, 농축액 해서 친환경 자재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하고 이제 칼슘하고 이제 섞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일반 마그네슘은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 아니라 칼슘은 워낙 많아요. 칼슘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요거 이제 마그네슘 요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염작, 염류장애 경감, 산성 토양을 개량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도 우리 마늘 잎의 이제 세포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NK 비료만 준다고 마늘이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토양을 더 오래 하고 영양분 공급을 잘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작물을 잘 크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마그네슘, 그래서 요거 마그네슘도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농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이제 농약으로 이제 고자리파라는 효과는 솔직히 일반 약이 효과가 있어요. 요즘 약들도 잔류농약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요 보시면은 마늘에 고자리파리, 월동 피복물 제거 후 관주 처리,
그리고 요게 지금 병이 20ml인데 요거 지금 한 병이 몇 ml냐면요, 몇 리터냐면 이거 지금 500ml입니다. 요게 20단말용이에요. 20단말. 그래서 한 말에 치시려고 하시는 분은 요 다 적혀 있어요. 물 한 말에 20ml니까 요 뚜껑이 요거 한 병입니다. 관행농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통 90% 정도가 보통 이런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해충을 많이 잡습니다. 요거랑 살균제는 섞을 때는 여러분들 안트라콜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품종들이 있어요. 품종이란다. 제품들이 많으니까 살충 살균을 요즘은 혼용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올해는 이제 친환경으로 웬만하면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 해야 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병해충 방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늘이 4월 달부터 이제 비대기가 조금씩, 원래는 키만 키우는 마늘들이 부피 생장을 해요. 부피 생장을 하니까 밑에 밑거름이라든지 우리가 1차 2차 웃거름을 잘 줬지만은 그거를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칼슘을 주면은 거기가 흡수가 잘 되게끔 붕소를 섞어 준단 말이죠. 왜냐면 칼슘을 우리가 만약에 연면 시비, 잎이라든지 줄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칼슘 흡수율이 만약에 100짜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식물이 흡수하는 양은 한 20%, 한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붕소를 함께 섞어 줌으로써 칼슘 흡수가 더욱 높아져요. 그리고 칼슘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마늘밭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많게는 뭐 4차도 해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밑거름하고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무리 과다하게 이 토양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pH가 5.6이라든지 이게 마늘이 좋아하는 그런 pH가 된 상태, 그리고 그 토양 자체 내 속에서 미생물이라든지 또 혹은 이런 비료들이 이런 화학작용을 통해서 뿌리가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야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서 뿌리가 흡수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지금 상황에 뿌리의 흡수가 잘 될 수 있고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도록 칼슘이라든지 그리고 마그네슘 플러스 미량 요소들을 줘서 마늘이 뿌리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2차로 영양제를 주셔야 돼요. 영양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늘들이 쭉 해야 되는 게 4월 달에 해줘야 할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잘 아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풀관리예요, 풀관리. 풀관리가 중요해요, 풀관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거를 풀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자연농법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데, 이거를 풀을 매 달마다 이거를 제거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수확할 때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영양분들이 마늘이 먹는 것보다 이런 지금 옆에 있는 잡초들이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키운 마늘한테 좋은 영양분들은 풀들이 다 먹고, 그리고 수확철에 수확할 때 뭐 기계로 저희가 할 때라든지 손으로 할 때 보면은 이런 해충들이 마늘에부터 먼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그런 잡초들한테서 발생을 해서 마늘한테 다시 이렇게 날아오고, 뭐 진딧물이라든지 뭐 고자리파리라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풀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수확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비닐을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풀을 제거를 안 하면요, 풀이 이게 나중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기계가 지나간다거나 사람이 손으로 뽑을 때 그 속에 뭐 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요. 수확할 때 엄청 애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 혹은 또 4월달부터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계속 풀관리, 풀을 뽑아줘야 마늘이 아무 문제 없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이런데 아시다시피 마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성은 똑같겠지만은 풀을 제거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그렇게 고생을 안 한다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하다 보면은 마늘 옆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배수로 관리는 항상, 예, 이건 제가 왜 원래 4가지를 하려다가 3가지를 했냐면, 농사의 기본은 물 빠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이 잘 빠져야 마늘이든 뭐든지 농사가 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쪽에라든지 이 끝에 보이시죠? 끝에 하고 저쪽으로, 예, 이쪽 라인에는 기본적으로 텃밭을 만드시기 전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가 한창 올 때라든지, 그리고 물이 고여서 이 마늘이 뿌리 자체 내에서 물이 고이면은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물이 고이게 되면은 마늘 뿌리가 썩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 뿌리가 썩으면은 오만 가지 병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농작물을 키우신 분들한테 배수로 관리해라, 또 비 오는 날 어르신 분들이 논둑 보러 가죠. 물 그 배수 관리 왜 가냐면, 논둑으로 보러 가는 게 논둑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잘 빠져야, 예, 모든 작물이 잘 되고, 그럴수록 뿌리를 잘 내리고, 예,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4월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4월달 첫 번째,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자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자재 쓰시고, 일반 농약 사오시는 분들 일반 농약 사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미끄럼을 줬더라도 토양의 pH라든지, 그리고 결핍이 되는 이런 화학적인 구조에서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뿌리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뿌리가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거랑 미량 요소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풀 관리입니다. 풀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진짜 농사는 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그 맞는 말, 진짜 100% 맞는 말입니다.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진짜 난 자연농사 한다 하시는 분들은 풀하고 놔도 상관없어요. 예,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왜냐면 아직까지 조금 병이 있더라도 그렇게 건강하고 뭐 풀을 있고 자연농법을 키운 게 가장 뭐 먹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고 또 굵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는 아마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당연히 뭐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기농이나 뭐 일반적으로 관행을 했는 거나 뭐 가격이 똑같다 보니까 또 소비자분들이 유기농을 찾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요. 사지를 못하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요거 배수로 관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배수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비 올 때 돼가지고 배수로 관리하고 하면 못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해 두셔야 돼요. 비가 올 때마다 이 배수들이 한 번씩 막히기 때문에, 예, 4월달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가 무료입니다.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